예, 오늘은 241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서창 행복주택 준공 입주와 세종절전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 행복주택 준공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일 오후에 조촌읍 서창리 현장에서 행복주택 입주 기념행사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주택자 317가구가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청춘조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창 행복주택은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구도심 지역의 젊은 계층을 정착시키고 또 침체된 조천읍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창 행복주택은 조천읍 서창리 26-1번지 1호에 총 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5,253제곱미터 규모로 임대주택 450호 및 복지시설을 건축한 사업으로서 주택 공급 유역은 19, 34, 38, 44제곱미터의 4종류가 있으며 공동주거 나눔터, 사회적 기업,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도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우리 시가 LH공사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 서창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조치원발전위원회라든지 주민협의체 그리고 나눔회 일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 방향은 물론이고 운영계획 수립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창 행복주택은 인근에 고려대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 경부선 조천역과 버스터미널이 1km 거리에 있고 KTX 오송역도 3km 거리에 있어서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조천읍 북쪽의 전이, 전동, 소정면과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등의 기업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이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창 행복주택은 지금 450호 중에서 317호가 계약이 됐고 미계약된 133호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행복주택 입주 기념행사에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신흥사랑주택 건설 공사도 곧 준공이 되고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또 금남면의 공공정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절전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세종절전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절전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또 그 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절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절약 목표를 달성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해서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에너지를 아껴서 에너지 절약 알뜰세종을 구현하고 지구 온난화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 절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또 모집 공고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로 우선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4곳의 그 절전소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당초에 절전소별로 3 내지 5%의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가들 그리고 운영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적극 나서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그동안 펼쳐왔고 공공전기시설 개선해서 에너지 과수 비율을 근본적으로 계속 해소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협의체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절약 운동을 장려하고 전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절전소를 운영해본 결과 전력 사용량이 당초 목표는 한 3 내지 5% 정도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최대 6.5%까지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절전소 운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셋째, 내년에는 절전소를 10개소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 주도형 세종 절전소를 성공시켜서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물론이고 학교 또 상가 등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또 각 시설 특성이 맞는 절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세종형 절전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세종시민입니다. 청사 터미널이 새로 생긴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용객이 3년 전에 비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수용시설 면적이나 화장실, 냉방시설은 그대로여서 정류장 이용에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스탠드형 에어컨 같은 대형 냉방기기 추가 설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냉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게 정부 세종청사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준환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이제 첫째는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냉방 시설을 좀 냉방 설비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고속버스 쪽과 협의를 해서 각종 빠른 시일 내에 더워지기 전에 아마 한두 주 정도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중순까지는 에어컨 추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에 이제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좀 작은 규모로 정류장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시설이 좀 비좁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29개 노선에 하루에 한 264회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공간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간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홍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입니다. 오늘 규제 각각 관련해서 하나씩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창 행복주택 주변이 예전에 비해서 그 짓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거 복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변 여건 관련해서 교치원에서 이제 그 서창 행복주택으로 가는 도로는 확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쪽에 홍대 고대 쪽으로 나가는 철길 넘어가는 길 거기는 지금 2차선으로 그대로 있는 바람에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도 있고 해서 차량들이 꽤 많이 왕복을 하는데 병목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철도 한국철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는 사고 위험 때문에 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화를 해서 좀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아니 그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정책이 있으시군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 절전소 관련해서 어제 마침 또 한국중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 지난주에 브리핑하실 때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를 또 설치를 또 LH나 건설청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그 상업용과 이제 가정용으로 나눠서 하고 나서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용도로 해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감독 관청으로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초에 설치됐던 대전 세종 그 자전거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건 지나가면서 봐도 녹슨 부분도 있고 청소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우선 그 서창 행복주택이 이제 건설되게 되면은 450세대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새로운 입주민들이 그 앞길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고대 홍대 쪽으로 가는 도로 2차선이 너무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 같은데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실제 우리 많은 그 조천 쪽 시민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이제 4차선으로 나게 되면은 그 차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또 철도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지하차도나 이제 고가도로로 가는 것은 구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고가도로나 지하철도 하게 되면은 좀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앞에 국도 1호선과 만나는 부분까지 너무 가까워서 그 구배를 이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철도청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노선국토관리소 이런 쪽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절전소와 관련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태양용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할 거라면은 사전에 건설 과정부터 미리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하고 행복청 LH 간에 최근에는 어쨌든 뭐 한 2주에 한 번꼴로는 이런 크고 작은 혈압 문제를 놓고 그때그때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그렇지만 좀 더 더욱더 협의를 더 잘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료라든지 또 전력 생산을 통해서 얻는 이익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 기자님. 소창주택 복지시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법규격에는 잘 안 맞는데 원래 500세대 이상이면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1층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50세대이기 때문에 500세대는 이걸 반드시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린이집 그 시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인공유아 세탁하고 그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신혼부부다 이러기 때문에 틀림없이 육아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테고 어린이집이 인근에 만약에 없다라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그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확보하시는 1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지금 이게 입주자들을 보면은 대학생 청년이 지금 현재 216가구고 신혼부부가 32가구 또 노인들 그 수급자나 고령자들이 수급자가 32가구 고령자가 37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설치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동 육아 나눔터는 설치됐습니다. 다만 이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는 분 외에 주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당장에 이 서창 행복주택만으로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서창 행복주택이 함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저기 맨 앞에 그 세종전전소 관련 얘기하시는 제가 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세종전전소를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새뜸마을 10단지인가요? 그래서 오셨는데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나서 또 인터뷰를 따시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아니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 예. 저 콜로이 충청 진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종합터미널 예. 이제 그 공간 확충을 고민하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원론적인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버스 터미널은 이제 대평동 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임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행복청과 우리 시가 함께 앞으로 좀 종합 터미널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그 논의가 된 것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 임시 터미널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공간 자체를 넉넉하게 확보하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한 평수로 보면 한 10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지금 안에서 다 대기하지를 못하고 이제 버스들 좀 많이 이용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비좁은 대로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질문이 지금 엊그제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지금 만들지는 못했고 앞으로 그 공간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옥션에서도 세종시 상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럽 출장 중에 각국에 있는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쪽 유럽 순방을 하시면서 우리 세종시의 빈상가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 고민하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유럽 출장 당시에 세종시 출입 기자분들이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이 가게 된 선정 이유나 뭐 배경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기사들을 주로 다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빈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대책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LH공사, 행복청과 저희가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가가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상가 공급이 좀 축소되도록 지금보다 적게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빈 상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이제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대책을 좀 강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스마트 시티 관련 출장에 동행하신 출입 기자들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였거나 또 자비로 이렇게 출장에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느 언론사를 특별히 뭐 선정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도 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저기 기자 거기 동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이 끝난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임 기자님. 예. 분들께서 혜택을 보고 계시고 또 입주 세대 개별적으로 조금씩 설치를 해서 본인 세대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으시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입주민들의 어떤 효과와 참여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참여율은 일단은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저희 단지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냐면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서로 비교가 돼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에 그날 전기 절전을 수치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대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 코드가 꽂혀 있으면 계속 전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포인트별로 그달에는 그 비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아예 플러그를 뽑아 놓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응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가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냉방 기구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주로 저희가 주말에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뭐 치맥데이라든지 아니면 절전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아예 그 주말에 대강당에 나오게 하셔서 그 나와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전유 세대, 즉 세대 내에서 전기가 차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 데이라 해서 월 1회씩 마지막 날에 죄송합니다. 그 10분 소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른들이 자칫 깜빡하고 안 꺼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독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 점과 그다음에 하나 또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 절약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모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문화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절수기를 드린다든지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지 트라이앵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가 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교육은 물론이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입주민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직접 세대 방문을 하셔서 이 세대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에너지 절전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컨설팅을 직접 해주고 있는 듯한 해주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이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법도 찾아내고 또 실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성과를 잘 많이 거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목표를 저희가 한 3 내지 5% 전략하면은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행한 지 지금 한 반년도 채 지금 안 되는데 실제 6.5% 정도 전략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4개의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을 좀 전파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좀 다뤄주시면은 또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심 갖고 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서창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과 관련돼서는 이 행복주택의 취지 자체가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청년 이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했는데 되게 이제 학생들은 되게 학년 초, 학기 초에 와서 이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마침 시기적으로 보면은 학기 중간이라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한 13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그래서 바로 일반 입주자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기회가 또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서창 행복주택의 건립 취지에 맞춰서 입주자들을 최대한 좀 모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게 되면은 일반 입주자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